여태까지 그 네 분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인터넷 뱅크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좀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톤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우선 최훈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윤호영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먼저 우리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을 맡고 계시는 최훈 국장님 말씀 먼저 듣고 그리고 윤 대표님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예, 감사합니다. 우선 그 정무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그 이하경 의원님과 그 전해철 의원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이 토론회를 참석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그동안에 뭐 지면상으로라든가 비공개적인 어떤 이런 토론회 형식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좀 비판적인 지금 인터넷 전문행과 둘러싼 이 논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에 서신 쪽에 주도하는 어떤 형태의 토론회가 그동안 이제 없었다는 점에서 제가 이 토론회 개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저희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패널에 참가를 하겠다 직접적으로 부탁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전성인 교수님께서 뭐 이론적인 배경부터 해서 미국 사례까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뭐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다시금 한번 짚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뭐 나머지 패널 토론자 우리 고동원 교수님이나 그 윤석현 박사님 다 저희랑 가깝게 이런 이제 은행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학계의 또 원로시고 하셔가지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고언으로 듣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했었을 때 비판적인 입장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과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직접 그 대상이 돼서 한번 매를 맞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직접 이제 제 의견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뭐 가문하지만은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사분리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약간 관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행 산업하고 그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산업 간의 어떤 그 속도에 대한 약간의 위기감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 그 금융산업 시스템 내에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약간 관점 차이가 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현재 우리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의 은행 산업의 이런 과정 구조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 그 안에서 지금 핀테크가 굉장히 혁명적으로 오히려 디스트럭티브 테크놀로지라는 형식으로 아주 파괴적인 기술 형태로 지금 금융산업 내에 스며들고 있는 그리고 기존 제도와 침식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럼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제도화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정책 스탠스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토론의 제명이 은산분리가 원칙이냐 족쇄냐라는 것이 제가 딱 처음 받기에는 조금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은산분리 갖다가 토대를 갖다 근본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그 입장이 있지도 않고 그런 의도도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예외적이라는 거, 은산분리를 원칙이라고 보던 규범이라고 보던 사회적인 규범이라고 보던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이라든가 경제 여건을 반영한 어떤 특수성을 반영해 있던 저는 이게 규범적인 형태라고 보는데, 그것을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에는 어느 정도의 예외적인 형식의 제도적인 플렉서빌리티라는 게, 유연성이라는 게 늘 있는 법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인터넷 전문에 관해서는 극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한적인 예외를 좀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산분리에 대해서 미국이든 지금 이제 일부 이명섭 박사께서는 뭐 일본 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데는 사실 동의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은산분리라는 것이 그 나라의 제도에
안착이 되고 운영이 되어 온 과정이라고 봤었을 때 미국은 지금 여기 이 원칙이 안착된 과정을 보면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왜 그러니까 190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뭐 JP 모건으로 되면 금융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산업을 갖다 전체를 지배하는 형상 또는 이제 거꾸로 뭐 에너지라든가 자원개발 그들이 은행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서는 전체 경제력을 집중시켜 나가는 현상 이것들을 갖다가 상호간에 좀 터부자하는 것으로 해서 금융과 비금융의 역할을 지위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금융과 비금융 간의 어떤 지위 구분 그걸 갖다 분리를 명확한 영역을 명확한 것을 갖다가 은산분리라고 본다면 그때 이후에 미국은 갖다가 사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갖다 두는 형식으로 은산분리를 갖다 진전시켜 나왔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런 폐해가 좀 덜했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저희처럼 이렇게 강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모든 나라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특수한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플레이어들 간의 어떤 지배력의 우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지배든 은행에 의한 산업 지배든 사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은행은 갖다 공공기관이었고요. 그걸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경제력이 급격하게 집중돼 나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내자동원 기능을 당시에는 자본시장에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갖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재벌한테 그냥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유 제한이 도입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은산분리가 원칙으로서 확립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런 폐해를 경험을 통해서 확립된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런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경험을 취사 선택했던 개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서 공과 과 다 있습니다만 저는 공 측면에 시스템 안정성 측면, 은행 건전성 측면에 상당한 공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초창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창하게 전면적인 은산분리 완화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부분을 갖다 어떻게 볼 거냐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은행 산업구조 그냥 둘 거냐. 우리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K뱅크를 갖다 인간해 준 게 24년 만인데요. 은행 산업들이 상당히 과점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문제라는 거는 은행들의 상품이든 은행들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균질화되고 동질화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자체도 거의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아직까지도 금융산업 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군집 현상을 나타내면서 상호간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위험회피적인 형태로 성장을 갖다가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입장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점적인 이익을 갖다 보장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견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저희가 핀테크가 급격하게 성장한 것이 2000년대 후반 이후인데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뿌린 돈들이 다시 은행권 내에서 환류됩니다.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만 일어나고 그것이 시장에 뿌려지지 않았던 크레딧 갭, 그러니까 신용경색이 급격하게 심화되는 현상들이 오래 지속이 됐거든요. 그 신용 갭을 메워주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실 핀테크 업체들입니다. 걔네들 그쪽 핀테크 업체들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또는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기능 하나하나를 자기의 영업 모델로 해서 뜯어내서 그 부분은 종합적인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었겠죠. 그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융 소비자들의 수요가 어떤 전반적인 선호가 변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존 은행권들을 갖다가 그 구조를 탈바꿈시켜야 되겠다는 그 사회적인 요구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은행 비중이 여전히 크고요.
그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대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에서도 은행이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자본시장이든 핀테크든 이런 다양한 어떤 도전들이 일어나면서 지배적 지위 행위를 갖다 앞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 저위험 내지 저수익 구조를 갖다 계속 온전시켜 나갈 것이냐, 고비용 구조를 지속시켜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동질한 포트폴리오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은행권의 제도권에 접근 가능한 금융 소비자들의 차단을 원칙적으로 접근을 차단을 계속 해 나가도록 허용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저희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떤 핀테크 혁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의 조류 변화에 대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기 역할을 기대한다. 매기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에 대한 압력을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상의 문제, 금리 등 가격 결정에 관한 문제에 저희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감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플레이어를 넣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패널 분께서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그러면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새로운 은행을 하나도 진입을 안 시킬 것이냐? 그럼 진입시키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진입하는 자본을 누가 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산업자본 아니면 금융자본입니다. 그럼 금융자본 내에서 새로운 은행에 참여를 갖다가 시도를 할 것이냐? 쉽지 않은 거죠.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그 핀테크 혁명이라든가 플랫폼 산업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조류를 갖다가 반영한 어떤 그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은행 산업 내에 한번 넣어보자. 그러니까 지금 불과 2년만 핀테크에 대한 저희가 이제 1단계 계획들을 추진해 가지고선 그 여건을 개선한 게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은행권들도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뭐 위비뱅크라든지 써니뱅크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갖다가 업그레이드하고 그 기술 개발하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잠재적 경쟁자가 드러나올 거기 때문에 선제적인 방어 전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또는 이제 그 이후에 실제 진입이 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잠식을 갖다 차단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 전략적 포지션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매기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채널이 주가 되기 때문에요. 단기간 내에 크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자산 측면이든 뭐든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다른 미국이든 일본의 사례들 보면 전체 금융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2, 3%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출범을 해서 은행 산업 내에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시중은행들을 직접적으로 경쟁적 그 시장 잠재력을 시장 지배력을 잠식할 만큼의 독립된 플레이어로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따라서 은행들이 변화를 해나가고 금융산업들이 변화를 해나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해나가야 될 시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소유 제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된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핀테크는 기본적으로 IT하고 금융이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의 경계가 소멸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들도 들어와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핀테크적인 IT 금융 융합에 있어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이자 경쟁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수용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은행 관점에서 이런 어떤 변화들을 갖다 수용하게 할 것이냐에 관한 선택이 있을 거고요. 소비자라든지 어떤 금융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그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있다면은 저희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기존 은행 관점보다는 금융 소비자하고 어떤 경제 질서의 변화 좀 관점에서 제도적인 수용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얼마나 인터넷 전문행이 태어나서 임팩트를 가질 것이냐에 관한 부분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정책 당국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보통 뭐 어떤 그 거대한 질서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서서히 그 임팩트가 누적이 되다가 어느 한 시점이 지나게 되면 지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기존 산업을 갖다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었을 때 우리가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정책 당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미도 좀 늦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추격하기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점점 더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 더 늦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패널이나 제안 내용들이 이제 은산분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면적인 은산분리로 이 문제를 접근할 생각이 없고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좀 했으면 좋고요. 아까 미국 사례에서 이제 좀 엄격한 은산분리 사례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작년 12월 초입니다. 12월 2일 정도에 미국 통화감독청 OCC에서 핀테크 기업들한테 내셔널 차트 준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발표를 한 이유가 정책적인 어떤 변경을 한 이유는 핀테크 기업이 어떻게 보면 금융산업의 감독권 외에서 자꾸 성장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이제 감독권 내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의지거든요. 지금 ILC 이런 얘기 앞에 나왔습니다. 과거 그런 루트를 통해서 됐다면은 ILC 같은 경우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셔널 뱅크 형태로 OCC에 의해서 국립은행 내셔널 뱅크의 차트들이 나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이런 변화들도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도 이런 변화들로 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해가지고 은산분리 문제를 갖다 다 터놓고서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각종 제한 장치들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법안들 저희가 보고 있는 의원님들 내주신 법안들 특례 법안이나 다 보면 대주주와의 행위 제한 사증권고하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오픈된 입장이고 기존의 은행들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강한 것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사금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결되는 부분, 특히 은산분리의 원칙과 훼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도 허물어가면서 할 의지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인가를 왜 먼저 내줘가지고선 이런 불확실성을 키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입법권 침해 아니냐. 그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정부 생각은 정부도 입법 제출권이 있습니다. 법안 제출권이 있다는 뜻은 정부 정책을 갖다 입법에 반영시키기 위한 어느 최종 입법을 결정하는 거는 국회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입법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정책을 입법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까지도 차단된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대안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이 대안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데 아까 저축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거버넌스상의 문제, 어떤 행태상의 문제점 많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 베이스의 서민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저축은행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새로 들어가는 어떤 플레이어들은 조금 더 강한 감독을 받는 쪽에다가 보내주는 것이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은행 자회사나 한투나 이런 금융 주력자의 자회사로 놔두면 어떠느냐. 지금 입법 안 하면 됩니다. 지금 현 상태로 은행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법이 인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요. 소유 제한 지분에 관한 입법이 개정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은행 산업들 관점에서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새로운 산업들을 갖다가 새로운 플레이어로 넣어서 은행 산업에 좀 혁신을 도모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뭐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입법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타 정치 상황상 이게 입법이 빨라지지 않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입법을 갖다 강요하고 뭐 강제하고 그런 뭐 압박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그 입법을 갖다 결정해 주시는 거는 국회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참고로 저희가 뭐 숨기는 게 있어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입법 과정상에서의 좀 심의 과정상에서의 좀 절차상의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공개 다 할 겁니다. 공개 다 하는데요. 어느 특정 당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었을 때 타당에서 굉장히 반론이 심하거든요. 같은 정무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사의원님들께 저희가 당부드렸던 거는 다 같이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방식을 좀 협의해 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최근 상황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입법을 조금이라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가장 자료 제출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셨던 의원님께는 최대한 신속하게 그런 조치들까지도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은행 산업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경쟁과 혁신을 통해서 뭔가 좀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어떤 이 질서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겠다라는 점. 이 두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는 정책적으로는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입법적으로 좀 결단을 좀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